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빨리빨리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6월 모의고사의 화법과 작문 두 번째 지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는 생태 동아리 학생들의 대화이고요. 그럼 화법이네요. 그리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가의 대화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그럼 이것은 작문이네요. 물음에 답하시오. 가의 대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단 1, 2, 3 학생 3명이 등장해서 대화를 하고 있고요. 각자의 역할 혹은 말하는 방식 이러한 것을 본문을 읽으면서 좀 우리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얘는 이런 스타일이구나, 얘는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아요. 내가 까먹을 것 같다. 그러면 나만 알아볼 수 있게끔 빨리빨리 이제 써가면서 보면 좋겠죠. 보통 대부분은 학생 일은 거의 사회자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도 뭐 그렇겠죠. 한번 가봅시다. 지난 시간에는 여기 기억 있으니까 기억은 분명히 시험에 나올 테니 요런 것들은 체크해 주면서 나중에 찾을 때 쉽게 지난 시간에는 녹지공원 조성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지. 지금 요 문장은 어때요? 요 발언은 지금 오늘의 대화에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언급했었던 그러한 화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 과거의 화제를 먼저 언급하고, 그리고 오늘은 아이디어를 구상해보자, 이게 이번 대화의 화제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녹지공원 조성 아이디어에 공모전에 참여할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게 이번 대화의 주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역시 사회자의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대화를 시작하면서 뭘 하자, 이렇게 청유형으로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대화는 시작되겠죠. 했더니 학생 2가 나는 사람이 관리하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 두는 의도적 방치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준비해 왔어. 학생 2는 일단 준비해 와서 의견을 내고 있네요. 그쵸?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 방식이 사람이 관리하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 두는 이라고 지금 먼저 자신이 아이디어를 낼 그 의도적 방치에 대해서 지금 개념을 먼저 설명해 주고 있죠. 그쵸? 그래서 사람이 관리하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 둔다. 그게 의도적 방치래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준비해 왔고, 생태 특강에서 들었던 건데, 요것도 자신이 과거에 들었던 일종의 배경 지식이 되는 거겠죠. 그치? 그 배경 지식을 토대로 해서 보니 공원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돌보지 않는 구역으로 만드는 거야. 생태 특강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얘에 대해서 의도적 방치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건 공원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돌보지 않는 구역으로 만드는 것, 그게 의도적 방치다. 뭐 위에서 얘기한 거랑 다를 게 없는데, 그치? 그랬더니 학생 3이 의도적 방치가 가능한 거야? 이 친구는 질문하고 있네요. 그쵸? 질문하고 있는데 어떤 걸 질문하고 있어요? 의도적 방치가 뭐야? 가 아니고, 그거 묻고 있으면 바보지, 그치? 가능하냐고 묻고 있어요. 그게 가능해? 라고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일단 대화의 원리라고 하면 우선 학생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응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궁금한 것을 묻고, 이게 사실
좀 요령의 경륜이라든가 뭐 찬동의 경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끔 말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친구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은데? 심지어 두 가지를 묻고 있네요. 가능성에 대해서 묻고 있고, 그렇게 의도적 방치를 하면, 이 소리죠. 그렇게 하면이란 의도적 방치를 하면 어떤 점이 좋아? 여기서는 아래에 이제 장점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표현합시다. 뭐 효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장점이 뭐니? 라고 두 가지를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가 특정 구역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면 다양한 생물이 자라나고 유입되면서 역동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어. 오, 학생이가 가능한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씹고 있네요. 그쵸? 뭐 당연하다 뭐 이런 거겠죠. 그치?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뭐랍니까? 의도적으로 방치하게 되면 다양한 생물이 자라나고 혹은 유입되면서 그러니까 그곳에 뭐 우리 인간이 뭐 씨앗을 뿌렸으면 자라나고 그리고 어디선가 이제 날아와서 거기에 이제 털을 잡으면 유입이 되고 뭐 이런 거겠지. 그렇게 되면 역동적인 굉장히 자유롭고 뭐라고 해야 될까 막 여기저기에서 막 피어나게 되는 뭐 이런 느낌이겠죠. 역동적이라는 건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어. 굉장히 단호하게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그쵸? 그랬더니 이제서야 학생 3이 그렇구나 하고 이건 동의하는 게 아니고 호응해 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 그렇군. 그럼 혹시 다른 장점도 있으면 알려줘. 하나 갖고는 부족했나 봐요. 다른 장점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요구하고 있네요. 그쵸? 그랬더니 학생이가 두 번째 장점을 언급합니다. 잡초 제거 작업을 하지 않으니 의도적으로 방치하니까 방치를 한다는 건 돌보지 않는다는 거니까 잡초 제거 작업도 하지 않겠죠. 그쵸? 그렇게 되니까 녹지 공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잡초 제거를 하려면 인력이 들죠. 그러면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들 테고요. 혹은 제거를 하는데 만약에 뭐 제초제, 농약을 썼다 하면 농약도 사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비용이 들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장점을 또 하나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 A 있으니까 여기도 B가 있네요. 이따가 문제랑 연결시키고요. 그랬더니 학생 1도 그래 하고 이 친구도 학생 3처럼 호응해주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잡초 제거 작업을 하지 않게 되면 비용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효과도 있겠다라는 걸 언급해요. 제초제를 뿌리지 않으면 화학물질로 인한 토양이나 수질 오염도 줄겠네. 제초제를 뿌리지 않는다. 이 말은 뭘 근거로 잡초 제거 작업을 안 하니까 농약도 뿌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되면 이 화학물질로 인한 땅이나 물이나 토양이나 수질 오염도 줄겠네 하면서 이 잡초 제거 작업을 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가 여기서 하나 여기서 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서 장점 세 번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전체적으로는 세 번째고 요 1, 2는 뭔지 아시죠? 요거로 인한 효과 두 개인 거지. 그런데 우선 왜 이렇게 말이 오늘 씹히죠? 학생 2가 한 얘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화의 원리 먼저 수긍해주고 호응해주고 한 다음에 자기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의도적 방치 구역에서 생태계가 원래대로 돌아온 사례가 있어?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건 아니지, 우리가 마루타인 건 아니지,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성공한 사례가 있니? 라고 사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가 이것도 준비를 해왔네요.
동글시에서 삼각섬에 동글시에서 한번 의도적 방치를 한번 해 봤나 봐요. 그랬는데 그걸 어디에 했느냐? 이 삼각섬에 사람의 출입을 제한했대요. 사람의 출입을 제한했다는 말은 또 뭐랑 상통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방치를 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출입을 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그들을 돌본다든지 뭐 이러한 일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그렇지 못하게 출입을 제한했다. 요 얘기겠죠. 그랬더니 습지 생태가 복원이 되고, 그렇게 습지 생태가 복원이 되다 보니 철새들도 돌아왔대. 이러한 사례를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더니 학생 3이 뜬금없이 지도 그런 걸 들은 적이 있대요. 생각해보니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한 비슷한 사례를 들은 적이 있어.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니까 지금 이 동글시의 얘기가 아닌 거죠. 또 다른 사례를 난 들은 적이 있어. 여태까지 뭐 그거 가능하냐 어쩌냐 막 그렇게 딴지 걸더니만 이제 와서는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학생 1이 또 호응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하고 호응해 준 후 다시 또 자신이 궁금한 거 묻고 있죠. 그런데 우리 지역 공원에 그런 공간을 만들면 문제는 없을까? 이게 우리 지역하고 맞아 떨어질까? 문제는 없을까? 먼저 우리가 문제점도 살펴보자.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랬더니 문제점을 두 가지를 언급해요.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공간으로 보일 수 있겠지. 뭐 문제가 없겠냐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그리고 녹지공원 안의 내는 안쪽에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줄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그 공간을 일부 이렇게 따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민들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거기서 여가를 즐길 수 없을 테니까 그런 불편함은 좀 있겠지 하면서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학생 3이 아까 뭐 이렇게 돌아섰잖아요. 뭐 돌아섰다고 표현하는 건 그렇지만 그러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학생 2의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도 이런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상당히 지금 이 의견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은 불편할 수 있지만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공원의 일부라도 자연에게 내어준다면 장기적으로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 여기서도 C가 하나 보이고,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불편한 점, 문제점 꽤 보이겠지. 하지만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공원의 전부는 아닐지언정 일부라도 자연에게 내어준다면 스스로 회복하고 내어준다 의인화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죠. 준다면 단기적으로는 안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라고 학생 2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네요. 그쵸? 그랬더니 드디어 학생 1이 맞아 네 생각이 맞아 동의해 하면서 학생 1도 이제 질문을 멈추고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간을 방치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동의는 하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 의도적 방치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방치만 하면 되는 거니? 하면서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치를 하는지 했더니 학생이가 초반에는 사람이 최소한으로 개입해서 개입을 하긴 해야 되는군요. 처음에는 개입해서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대. 그러니까 일단 초반에는 사람이 최소한으로 개입해서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하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이라든지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을 전달하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건 자신이 조사한 것에서 이게 얻은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어디를 찾아보니
누구의 뭐 말을 빌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더 신뢰가 가기는 했을 텐데 여튼 전달의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학생 1이 또 묻고 있어요. 되게 많이 물어. 그러면 그런 조건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여기서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을,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대 라고 하니까 또 연결해서 이어서 그 조건은 어떻게 만드니?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대로 우리 땅에서 자라온 토착식물을 심고 외래종이 아닌 토착식물을 인간이 심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개입은 이런 거겠네요. 그쵸? 심고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해. 그치. 의도적으로 방치를 하려면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해당 구역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과정으로 설명해 주고 있네요. 조건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 하는 데에 대한 답은 과정을 통해서 답해주고 있다. 우선 토착식물 심고 그리고 사람 출입 제한하고 그러면서 해당 구역 보호하는 방법으로 그런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거래 계속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필요하대 거래 하면서 전달의 방식으로 여기 D도 있네요. A, B, C, D 되게 많이 나오고 있네. 그러니까 학생 3이 다시 말하면 이런 거 기억하셔야죠. 토착식물을 심고 그 공간에 사람 출입을 제한하는 거네. 뭐 하는 거예요? 학생 2의 발언에 대해서 요약 해주면서 재언급해주고 있는 거죠. 그쵸? 요약 정리하고 뭐 재언급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고 있으니까. 그치? 그러는 거네. 그럼 이 내용을 써서 지금까지 대화했던 이 내용을 써서 공모전에 제안하자 하면서 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좋아 동의하고 있네요. 학생 1이 그래 좋아. 그런데 또 그런 데가 나왔네. 이 공모 아이디어를 제안하려면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 우리의 대화만으로는 지금 아이디어를 제안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다. 추가적인 자료들 그러니까 뭐 필요하대 뭐 하는 거래 이런 내용들을 누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했는지 누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라고 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밝혀주는 게 좋지 않겠어? 뭐 이런 느낌인 거겠죠. 그쵸?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 하니까 학생 3이 내가 관련 전문가에게 인터뷰를 부탁해 볼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신뢰성을 보강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겠죠. 그쵸? 그랬더니 학생이 고마워. 인터뷰 내용을 참고해서 우리 제안을 글로 써볼게. 해서 학생 1이 글을 쓴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가액을 마쳤어요. 요거 가 하나 하는데도 18분 9초, 10초가 걸렸네요. 우리 숨 조금 쉬었다가 나 글로 들어가 봅시다.